네, 국내 이슈 체크인. 오늘은 저희가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이슈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이슈 없는 증시의 대응법입니다. 연초에는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2월 들어서 굉장히 좀 주춤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증시 어떤 소외 현상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됐던 것 같습니다. 이슈 없는 증시의 대응법을 주제로 잡으셨어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뭐 이슈가 없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호재 같은 경우는 뭐 이 시비에 뭐 양적 완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라크 쪽에 이12 뭐 탈퇴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뭐 호재와 악재는 항상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제가 이제 좀 이슈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상승에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힘을 좀 실어주지 못해서 좀 이슈가 없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제 2011년도 8월 달이죠. 그때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대폭락을 하면서 이제 1700선까지 무너지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70만 원 선까지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에 반등을 해서 뭐 2000선까지 안착을 하고 현재까지 지금 보시면 뭐 거의 이제 박스권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박스권 연출해서 뭐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라든지 인덱스 매매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좀 투자를 좀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8년도 대폭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지수와 이제 반대로 실질적으로 투자자 심리 자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공포에 대한 분위기에서는 약간 벗어났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너무 안정적으로 간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심 밖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지수는 좀 박스권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손을 놓게 돼버리면은 정말 이제 조금씩 또 지수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티 안 나게 내려간다고 하는 거죠. 네. 차라리 폭락이 나게 되면은, 뭐 밑에서 이제 매집을 할 수도 있는데, 티 안 나게 내려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손실이 나게 되고, 네.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겠지라는, 그냥 손실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좀 내실 수가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투자자 심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바뀌고 있지만,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의 펀더멘탈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뭐 어닝 초커 났지만은, 현재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는 뭐 현대, 기아차, 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이끌 수 있는 대형주 위주가 상당히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만 간다라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현대, 기아차는 제가 좀 이따 다시 이제 좀 짚어드리겠지만은, 이런 기업들의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이제 이슈를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22 양적 완화가 나와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이제 하락 추세로 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이슈는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구간으로 보시고 신규적인 좀 매수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이제 한동안 이제 뭐 박스피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뭐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고, 외국에서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20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지수의 움직임은 뭐 올라봐야 소폭 미미한 그런 움직임이었고, 아니면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제자리로 오는 모습.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점차 조금씩 야금야금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하락세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래요. 지금 이제 대형주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조금 전에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좀 흘러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뭐 현대기아차 보니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매도세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어떻습니까? 일단 이 자동차 업종도 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의 펀더멘탈 중에서 가장 크게 지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자동차 업종입니다. 보통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보통 4분기부터 약간 이제 좀 그 실적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연초에 세웠던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고객들에게 좀 다가가는 해서 이제 연초 목표량을 좀 채우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즌이 지속이 되고 이제 연초에 신차 효과로 인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실적을 봤을 때는 기아차가 내수 판매를 제외하고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내수라든지 해외 쪽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KRX 이제 자동차 지수를 보더라도 아무래도 대표 대장주인 현대 기아차가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KRX 자동차 지수 업종도 지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뭐 쌍용차라든지 이런 이제 GM 쪽 이제 국내 이제 소규모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좀 선전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인 현대 기아차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부진을 원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내 뭐 공장이라든지 해외 공장 추이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낙폭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초에 이제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가 8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12월 달에 그 가동률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그런 재고의 물량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공장 가동률 좀 없앤 것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런 재고 소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이제 신차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한 2월 달부터 이제 2월 달 됐는데, 그때부터는 아마 이제 뭐 투싼 IX라든지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뭐 신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재고만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 어느 정도는 다시 좀 제자리 걸음, 제 모습으로 좀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두셨는데 지금 당장 보면 현대차의 어떤 주도주였던 현대차까지도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 뭐 자동차, 그리고 또 네이버 얘기해 주셨듯이 주도주도 없는 시장에서 이제 코스피는 또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이런 시즌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이슈가 없는 이 국내 시장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손 놓고 있어야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좀 어떤 쪽에서 좀 이걸 투자 방향을 좀 잡아봐야 될지, 일단 뭐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만 가지고서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2월 시작한 지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3일 정도가, 3거래일 정도가 이제 지났는데요. 네. 우선 1월 달에 과연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들을 매수를 했는지 우선은 살펴보시면, 우선 1월 달에는 아마 코스닥 강세로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대형주 위주로는 유통 서비스업을 좀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제조 운수 장비를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화학 전기전자를 매수하는 반면에 이제 유통, 철강 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에 강한 코스닥 장세를 봤을 때 기관들이 이제 매수한 그런 종목들을 이제 표로 좀 보시면은 거의 뭐 다음 카카오, 컴투스, 게임빌, 위메이드, 뭐 YG 엔터테인먼트, SM, CJ ENM 거의 보시면 거의 90% 이상이 엔터주입니다. 엔터주에다가 뭐 IT, 뭐 소프트웨어 이쪽 관련주인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주에 대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엔터주 쪽으로 이제 기관들이 좀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자금 몰림 현상이 2월 달에는 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2 통화 정책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금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대형주 위주로 좀 몰릴 확률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형주 위주로 몰린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어떤 업종으로 몰릴 것이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이슈, 이제 관심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2월 달에 중국 춘절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중국 춘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관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유통 서비스업 쪽으로 좀 매수가 이제 집중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반대로 유통 쪽으로 이제 서비스 쪽 쪽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이런 2월 달에 단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중국 춘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통 화장품 업종, 호텔 업종,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있을 수 있고, 뭐 호텔 신라가 있을 수 있고, 여행 업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너무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게 지금 호텔 신라라고 보고 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외국인 자금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데 최근 3거래일부터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제 연초 1월 달부터 해서 한 2월 달까지 한 3, 4년간으로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거의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호텔 신라가 뭐 면세점에 대한 그럼 입찰이 안 될 것이다. 뭐 면세점에 대한 뭐 매출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안 좋은 말들은 있지만은 그 부분들은 앞으로 한 2, 3월 달 정도에 나타날 얘기고요. 현재 춘절에 대한 부분들로는 충분하게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그 강한 기관들의 매수로 인해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1월에 어떤 매매 동향들을 우리가 쭉 분석해 본 결과로는 좀 2월까지 이제 코스닥의 강세가 이어지기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대형주로의 어떤 자금 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특히 이제 호텔 신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네, 어제 M&A 이슈로 또 강한 상승 시대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춘절 모멘텀만으로도 3월까지의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전략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국내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